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코틀린 앱 프로그래밍 책의 둘째 마당 7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전화번호부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 또는 요 각각의 것들을 이제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개의 아이템을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이 보통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아이템이 보여지게 되니까 이 여러 개의 아이템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즉 변수 상자가 각각의 사람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사람 이름 또는 사람을 변수 상자에다가 다 담아두려고 그러면 10명이면 10개, 100명이면 100개의 변수 상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100개의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변수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전화번호 같은 여러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려면 그러면 리스트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스트 구조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구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만들기 때문에 크기가 그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만드는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또는 값을 여러 개 넣어둘 수 있는 배열이나 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나면 그러면 그거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리스트 형태로 보여줄 때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요. 이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 또는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위젯이라고 일부러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개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즉 리사이클러 뷰는 겉에 보이는 껍데기인 거고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또는 이 화면에 보여줄 각각의 아이템을 결정하는 거, 어떤 아이템을 보여줄까 이거 결정하는 게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리사이클러 뷰와 어댑터가 두 개가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약간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리사이클러 뷰를 앱에서 사용할 때보다 자바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보다 코틀린을 이용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만드는 코드가 훨씬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새로 이제 지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바를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진행될 내용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배열과 리스트에 대한 이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고요. 자료 구조라고 하면 데이터 또는 값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저 배열이나 리스트를 어떻게 다룬다는 거냐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각각의 아이템을 보여줄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부분 화면으로 보여줄 그 영역을 하나의 XML 레이아웃 즉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법을 봤었죠. 근데 하나의 아이템을 그런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아이템을 부분 화면으로 보여줄 때 레이아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 클래스를 같이 만드는 것 또는 코틀린 클래스를 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한번 또 추가로 볼 거고요. 리사이클러 뷰로 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코드 블럭, 자 apply라든가 let이라든가 ru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코드 블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셋째 마당을 이번 장이 끝나면 진행을 할 텐데 셋째 마당에 가면 이런 코드 블럭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코드 블럭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죠.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봤다라고 하면 익숙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한 것처럼 각각을 하나의 변수 상자 또는 변수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변수 상자만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는다.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떻게 그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할 거냐, 각각의 값을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순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순서로 구분하고 그거를 인덱스라고 한다. 즉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그죠?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하는 순서를 가리키는 게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변수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아이템 또는 값 또는 데이터 뭘로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라벨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값과 그러니까 키와 값, 그러니까 키가 일종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키와 값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해시 테이블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중점은 아니니까 순서대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 순서를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해서 인덱스로 구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창을 열고요. 시작 화면에서 Create New Project 클릭해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가 보이죠? 여기서 Next 눌러서 두 번째로 넘어가고요. 여기에 네임,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My Array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패키지 이름에서는 my자를 없애보고요.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Finish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 왼쪽의 프로젝트 영역에서 build.gradle 파일을 열고요. build.gradle 파일에다가 우리 extensions라고 하는 플러그인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추가를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 플러그인 extensions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야 우리가 레이아웃 화면 레이아웃 파일에 추가한 버튼이나 이런 거에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소스 코드에서 소스 파일에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랬죠. Gradle Scripts의 build.gradle 두 번째 거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plugins의 중괄호 안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에 extensions 추가했고 그 다음에 sync now 클릭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반영이 플러그인 하나가 반영이 됐으면 화면 레이아웃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여기에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 선택하고 삭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 화면 구성은요, 위에 버튼, 테스트를 위한 버튼,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요. 테스트를 위한 버튼을 추가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의 소괄호 안에 즉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글자에다가 어떤 글자를 넣으면 그게 로그캣, 즉 콘솔 창이라고 불렀잖아요. 로그캣 창으로 출력이 됐었죠. 근데 그거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꼭 로그처럼. 그래서 그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버튼을 넣을 텐데요. 버튼을 넣기 위한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레이아웃에 가서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컴포넌트 트리 쪽으로 끌어다 놨고요. 여기 보면 위쪽에 연결선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선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속성으로 와서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 값을 랩 컨텐트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가서 붙겠죠. 위쪽에 가서 붙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버튼을 추가해 봅니다. 버튼을 리니어 레이아웃 안쪽으로 추가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두 개, 세 개 추가를 하면 그때마다 이제 레이아웃 웨이트 값이 적용이 되겠죠. 하나 추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레이아웃 웨이트가 1로 되어 있죠. 레이아웃 웨이트는 공간 분할이라고 했었는데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똑같이 레이아웃 웨이트가 할당이 되니까 얘가 두 개가 공간 분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간 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버튼의 레이아웃 위드스 요거를 0dp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추가할 때는 이렇게 그냥 놔둬도 뭐 큰 문제는 없죠.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버튼을 집어넣고요. 이 밑에다가는 우리가 텍스트 뷰를 이용해서 로그처럼 글자가 쭉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텍스트 뷰에 추가된 글자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스크롤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봅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말고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쪽으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위쪽의 연결점을 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쪽 연결점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붙겠죠. 그리고 좌우를 연결하고요. 아래쪽 연결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꽉 차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속성 값을 0dp로 다 만들어주면 연결선만으로 위치를 이렇게 잡겠죠. 이 아래쪽 공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이어서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